네, 안녕하세요. 은하건축사입니다. 여러분,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가 된다던데 그냥 신청만 하면 합법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한 민원 접수가 아닙니다. 건축사를 통해서 도면을 다시 작성해야 되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괜히 양성화 신청했다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위반 사항까지 발견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고 잘 사용해오던 부분이 양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절차의 현실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성화 제도를 정부가 불법 건축물을 한번 봐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양성화는 아무 건물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며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를 공식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즉 숨겨져 있던 위반 사항이 오히려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반드시 건축사가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사가 현장에 직접 가서 실제 면적 확인, 불법 범위를 확인하고 구조 상태 조사, 용도 확인, 주차 기준 검토, 각종 법규 검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축주가 생각한 위반과 실제 위반 범위가 전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는 옥상에 창고 하나만 올렸어요 라고 했는데 막상 현장을 조사해 보면 불법 증축, 불법 용도 변경, 주차 미달, 방화구역 위반, 면적 초과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양성화 절차 자체가 건축물 전체를 다시 검증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양성화는 단순 접수 후 승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구조안전 문제, 피난 문제, 일조권 문제, 도시경관 문제, 다중이용시설 기준 등이 문제가 되면 건축위원회 검토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위원회는 단순히 살려줄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 상태가 되었는가, 현재 기준에는 적합한가, 안전상 문제는 없는가 등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양성화는 단순 행정 처리가 아니라 사실상 현재 건축법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받는 절차에 가까운 것입니다. 양성화 신청을 했는데 왜 벌금을 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 양성화와 이행강제금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위반 상태가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업용 건축물, 임대목적 건물, 반복 위반, 고의성 인정 등이 있다면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성화는 무조건 면책이 아닙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위반 건축물이 양성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 도면 작성, 법규 검토 등의 과정에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추가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상황이 많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건축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거나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조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이 건물이 실제로 양성화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양성화 신청 자체가 아닌 사전 검토입니다. 사전 검토 시에 해야 하는 적용 대상 여부, 건축 연도, 면적 기준, 용도 기준, 구조 안정성, 주차 가능 여부, 양성화 특별법 세부 기준 적합성 등을 먼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즉 양성화가 된다더라라는 말만 믿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특별법은 항상 대상 건축물의 범위, 허용 면적, 제외 대상, 적용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만 조건이 안 맞아도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일부 경미한 보완 후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 두 번째, 일부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아예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어지겠습니다. 특히 용적률 및 건폐율 초과, 구조 위험, 소방 미달은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도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추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 등과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하는 자동 합법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건축사의 사전검토, 법규검토, 현장조사, 도면 작성,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항에 따라서는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일부 철거,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신청이 아니라 내 건물이 실제로 대상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괜히 잘못 접근했다가 오히려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거나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하는 합법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조용하던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특정 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하루빨리 11월이 되어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